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시세가 아직까지도 계속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알트코인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넴코인이라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라는 코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코인만 유독 9%대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파산했다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했을 때가 사실 그래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 가격대가 막 가방을 찍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오히려 그 백그라운드가 탄탄하고 자금력이 원래 기본적으로 탄탄했던다는 그 루머로 보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장기 홀더 같은 경우는 아마 추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금 가격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그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조정 상세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만약에 더 많이 급락한 상태가 발생했더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스텔라 루멘 같은 거,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더더욱이나 악재 막 이런 게 터지면 오히려 그거는 좀 약간 매수할 찬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냥 만약에 제가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찔끔찔끔이라도 밥 한 번 덜 먹고, 저는 이제 술을 안 먹는데 예전에는 술을 좀 먹었는데 한 5년 동안은 술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거 조금만 아끼시면은 코인 몇 개라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담배술 안 하고 그 돈을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오늘 뉴스를 딱 말씀드리면, 여기 히트BTC가 여기 나와 있는데, 히트BTC에서 BTT에 관해서 거래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BTC 페어 그리고 US 테더에 관해서 그리고 이더 마켓에서 페어 거래로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딱 보면서 BTT가 움직이는 게 심상치가 않구나. 코인 개수가 많은 만큼 아마 저스틴 선이 대다수의 아마 거래소에 아마 상장을 이미 시키려고 계획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통이 돼서 나중에 이제 비트토렌트 상에서, 만약에 그 온라인 상에서 이게 그 생태계 상에서 제대로 만약에 작용을 하면 그 여파도 아마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차트인데 이게 라이트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깊은 조정 장세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JP 모건이 어저께 밤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발표를 했다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게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거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호재예요. 이거를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러다가 JP모건 코인 때문에 내 괜히 코인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게 비트코인도 잡고 이더도 잡고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는 악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호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라이트코인 차트인데, 이 사람이 라이트코인을 추종을 했다가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덜어내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삼각 패턴의 삼각 수렴하는 지점이 한 16, 17일 정도 아마 될 거예요. 17일에서 18일 정도 넘어가는 구간인데, 그때까지는 아마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라이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조정 장세에 거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한 2, 3일간은 아마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아마 움직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상갑수렴 끝부터는 다시 깊은 조정을 마치고 다시 추세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은 라이트코인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조셉 영이 그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봤을 때 JP모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셉 영이 봤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을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혁신을 불러올 거다, 방향성을 불러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 오버로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사람인데 이런 거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덴티티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JP 모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걸 발행했는데 XRP 대신에 그게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흑인 여자분이 이렇게 막 충격 먹어가지고 이렇게 울먹이는 사진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문 오버로드도 웃자고 하는 얘기로 아마 이거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일은 없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CNBC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관해서 대대적인 발표를 한 것 같아요. JPM 코인이라고 명명해서 그게 아마 발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거로 인해서 비트코인한테 충격이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 매스컴에서는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는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스컴들이 아마 한쪽으로 대중들을 아마 몰아갈 거예요. JP모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토큰이나 코인 어떤 그 생태계는 무너질 거다. 그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그 코인을 이용해서 거래소라든가 지분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뭔가 이런 거에 관해서 이미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모르는 뒷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사업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논드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좀 장기적으로 되게 많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저도 이제 이 사람을 추종을 했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JP모건 US 달러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그리고 JPM 코인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 거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 이름이 쿼럼이라고, 퀀텀이 아니라 쿼럼이에요. 쿼럼이라고 여기 QUORUM이라고 써 있잖아요. 쿼럼이 이 중심 메인되는 핵심 기술이다. 근데 그 뒤에는 이더리움이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부각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틀 전인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저께구나. 어저께에 라이트코인에서 그저께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더리움에 점진적으로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뭐 이게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때는 단 1%, 2%, 뭐 최소 예를 들어서 많이 먹으면 10%, 막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도 JP모건 기반으로 한 JPM 코인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되는 게 이더리움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존재의 값어치를 간과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의 JPM 코인이 XRP보다 먼저, 여기 보시면 XRP보다 먼저 상장될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뭐 오피셜 어카운턴트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뭐 기관 단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죠. 그래서 XRP에 관해서 디스하거나 지금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야 이러다가 이거 JPM 코인 때문에 이거 XRP 기관망이나 전세계 은행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거라고 내가 투자했던 코인이 리플인데 이러다가 이거 JPM 코인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 쓰임새나 어떤 영역이 추구하는 게 되게 틀리고, 지금 보시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상업용으로 엑스라피드나 스위프트사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걱정들을 많이 하지 마시라는 거죠. 시세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크립토 익스체인지, 크립토피아죠. 크립토피아 지금 로고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뉴질랜드 경찰 당국에서 자기네가 이거에 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잃어버린 그 어떤 그 코인에 관해서 지금도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쿼드가 X라든가 지금 크립토피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아마 이것도 시장이 풀리면서는 아마 이것도 아마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웨일 판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웨일 판다도 이제 지금 JPM 코인에 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JP모건 비트코인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BM 코인으로 인해서 사실 긍정적인 영향이 시장 자체에 미칠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 문 오버로드가 다시 이제 조크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비트코인이 8%가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게 33%가 하락을 할 거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죠. 그게 이 사람 말대로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하는 거에 관해서도 한번 귀축을 주목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다 봐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뭐 단기 약재, 장기 호재와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2017년하고 2018년에 만약에 코인을 판매를 했다면 너 다시 지금 수준에서 코인을 사고 있냐? 뭐 어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한 사람이 지금 68%고 싫다고 안 산다고 한 사람이 32%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분의 2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지금 추세 추종을 하고 있고 계속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상황은 개인들은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폴로니엑스에서 그린코인을 제가 요즘에 민불이 2019년이나 앞으로 향후 나쁘지 않을 거다,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폴로니엑스에서 몇 개의 트윗을 날렸는데 그 그린코인을 자기네가 업데이트했다, 이걸 리스트업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폴로니엑스야말로 많은 코인을 자주자주 리스트업을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민불이 지금 보면은 앞으로 그린코인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라이트코인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빔프라이버시라고 있는데 그 코인 같은 경우도 아마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트가 어떨진 몰라도 스캠 코인, 어설픈 ICO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낫다는 거죠. 예,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페인 정부에서 1,3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4.0에 이제 자기네가 투자를 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유로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렉시트, 거기다가 프렉시트 얘기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벨기에라든가 사실 영국에서도 사실 그런 시위 그런 게,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게 되게 빈번한데 영국이나 벨기에 같은 데도 아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영상을 찾아보고 있으면 다시 올려드리긴 할 건데, 여기 500유로짜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액권 지폐를 없앤다고 유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갈 때 500유로짜리가 예전에는 1유로가 한화로 따졌을 때 1,500원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지폐 하나가 수표는 아니지만 캐시로서 작용하잖아요. 환전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10장만 넣어도 거의 750만원, 15장이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30장을 지갑에 넣어도 외환거래법을 사실 위반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쉽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현찰을 일정 양을, 그러니까 만불인가, 한국 같은 경우는 만불인가요? 일정 수준 이상을 만약에 넘기면 그게 법에 걸려가지고 옮기질 못하는데, 만약에 해외여행 가거나 다른 일로 쓸 돈이 있을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500유로짜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갑에 그거를 뭐 수십 장을 놓고 지갑 확인은 안 하니까 잘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CFTC에서 2019년에 규제안에 관해서 어떤 게 중요한 순서인 거에 관해서 발표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사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규제안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자기네가 나갈 거다,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9년 시험 우선 순위를 처음으로 발표한 CFTC는 DMO라고 나와 있고 DSIO라고 나와 있고 클리어링 앤 리스크 사업부의 다양한 암호 관련 측면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DCR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규제안을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규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를 지금 거치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 내용을 쭉 보면 세계에서 규제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이런 시장을 근절하고 척결하고 없애기 위해서 자기네가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 얘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운동장을 만들어 놔야 개들이 뛰어다니고 말들을 거기서 조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규제안이라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삼성 SDS에서 블록체인 가속도에 관한 기술에 관한 거를 발표를 한 이후에 하이퍼레처 테스트에 관한 것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삼성 SDS가 예전에 아마 이더리움을 2015년도 말인가? 예, 제 기억에 2015년도 말인가? 그때서부터 루머가 돌았거든요. 삼성 SDS에서 이더리움을 몇천 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나서 10,000원대까지 아마 계속해서 매수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삼성 SDS에서 이더리움을 테스트하거나 자산으로서 축적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범위를 위해서 사실은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서부터. 근데 시간이 이제 3년이 흘렀죠. 그때 4년, 5년이 흘렸네요, 지금. 어쨌든 삼성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모바일 폰하고 관련된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고, 여기 보시면 삼성 SDS는 지난 12월 하이퍼레처 패브릭에서 넥스레처 엑셀레이터를 테스트한 결과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뭐 삼성 모바일 폰에 이게 이식돼서 바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테스트한다는 의미는 자기네가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네 뭐 IoT 기술 기반의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이나 가장 중요한 건 모바일 폰하고 관련해서 이걸 적용시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차이나에, 그러니까 중국에 이게 오피스가 설치가 됐다. 예,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리플사도 중국으로 들어가서 거기 조인을 지점을 하나 개설망을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오피셜하게 뭐 이거에 관해서 뭐 규제를 규제해서 뭐 이게 안 되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계속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QR코드 시스템에 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란 나라라는 거죠. 오피셜하게 중국 정부에서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뒤통수를 칠 일을 만들고 있는 것도 중국이란 나라예요. 규제를 진짜 했다면 XRP 지점망이 거기 개설될 수도 없었고,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여기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P모건 체이스 여기 나와 있는데 JPM 코인을 런치를 하게 됐다, JP모건에서. 그리고 어떤 크립토 생태계가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를 잡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사실은 XRP에 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JP모건의 선택을 받은 JPM 코인이 있기 때문에 XRP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던진다는 의미를,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그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코인은 쓰임새가 없을 거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조크로 던지거나 루머를 퍼뜨리기 위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거지, 장기로 봤을 땐 사실 이게 상당히 큰 호재라는 거죠. 제도권 수용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은행 대기업인 JP모건 체이스는 2월 14일에 미국 은행업에서 자체 암호 해독을 시험한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명명한 이름이 JPM 코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JPM 코인은 처음에는 대기업의 국제 결제에 중점을 두고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 옵션을 사용하여 하루 이상 걸리는 트랜잭션의 속도를 높일 겁니다. 라고 나오고, 그렇게까지만 딱 나오네요. 파크와 크립트 커런시가 성공했다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재무 서비스와 증권 거래 또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뭐 JPM 모건 주식이 상승하고 있나 본데 일단 확인은 안 해봤어요. 이거 바이낸스 CFO가 지금 아무리 불황 장세이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불황이긴 하지만 자기네는 아직까지 수익률을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밑에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불황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나 사용자들은 많이 늘었었다, 어떤 그런 결론을 자기는 내렸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큰 여기 보면 통신회사에서 지역 암호화폐에 관해서 발표를 했다,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한국의 선도적인 통신회사인 KT 코퍼레이션은 한국의 김포에서 로컬 암호 해독 기술을 개발하기로 선택되었다고 현지 언론 매체인 JD넷 코리아가 2월 1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토큰은 K 토큰이라고 불리며 다음 달 파일럿 프로젝트가 수행된 후 4월에 소개될 예정이다. 이 도시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포함해 매년 110억 원 상당의 통화를 발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영상은 따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은 QR코드 스캔하여 지불을 허용하고 판매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금을 청구서로 변환하여 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포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KT는 김포에서의 동정 성능을 토대로 이 계획을 시행하기로 동의한 지방정부의 암호해독 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부산이 스마트 시티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세종 신도시가 아마 테스트 에리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오피셜하게 뉴스는 안 나오지만 규제안이 나오진 않지만 이미 제도권 수용은 됐다는 거죠. 예, 시장에 아마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판이 깔린 다음에는 분명히 시장이 분명히 화랑장세로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예, 러시아 장관이 크립토 커런시를 이제 규제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 근데 세계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가 규제를 하면 그 시장이 더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얘기도 러시아에서 장관급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메신저 자이언트 카카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카카오가 여기다가 57만 밀리언 달러를 작년도 말에 4쿼터에 투자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익 면에서 아마 카카오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로 따지면 주식 회계장부나 이런 걸로 대차자대표 이런 걸로 따지면 지금 수익률이 없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거를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카카오가 하고 있는 행태가 쿠팡도 사실은 적자잖아요. 알고 보시면 이커머스 1위긴 한데, 근데 벌어들인 돈을 다시 계속해서 재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눈에 띄는 게 클레이튼이라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클레이튼하고 그라운드 X, 예,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2월 27일 날 리플사에서 XRP 레저에 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지갑에 관해서. 그래서 버전 1.2.0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 코드에 관해서 버그도 발생하고 보안에 관해서 그거를 성능 개선했다, 그리고 복제하는 거에 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호재성으로 작용을 할지. 근데 2월 27일이 더군다나 더 웃긴 게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이 발표되는 날짜가 27일이나 28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딜레이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면 그거를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코인사의 오피셜한 발표이기 때문에 미루진 아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플 가지신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JPM 코인이 나온다고 해도 벌벌 떨진 마시라는 거죠. 바닥 가격에 워스트 오브 워스트지 지금 완전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아이오타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전기에 관해서 스마트 그리드를 생태계를 구성을 할 거다,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오타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전에 이제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랑 파트너십 관계에 맺었고, 지금은 네덜란드 이런 회사랑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코인이죠. 예, 이것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코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쭙지 않은 ICO,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스캐밀 확률이 높은 동전 코인 사서 1원짜리, 2원짜리 예를 들어서 진짜 터무니없는 거 사가지고 그게 1000배를 뛸까,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런데 언급되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런 코인이 더 낫다는 거죠. 잘들 시총이 상위에 높고 뭐 괜찮은 코인들 여러 개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에서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 골조가 되는 거에 관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한 이유가 사실 뭐 코인의 호재거리는 아닌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브렉시트는 언젠가는 그게 아마 분명히 불거져서 지금 뭐 투표가 연기됐다, 발표가 연기됐다 이렇게 돼서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4월달, 5월달이 될지 그래서 늦어도 4월달, 5월달 이내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룩셈부르크에 왜 집중을 하냐면 유로가 만약에 해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해서 만약에 해체가 되면 원래 금융의 중심이 유럽에서는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여태까지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번 파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국의 원래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금융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대다수의 회사들이 사실상 룩셈부르크로 거진 다 옮겼어요. 그게 2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실은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금융의 중심이고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사실은 얘네가 영국도 마찬가지로 금융 쪽에서 중심이었긴 하지만 근데 앞으로 꺼져가는 불씨가 될 확률이 되게 높고 룩셈부르크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룩셈부르크가 유로 내에서는 아마 비중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골드, 실버, 플래티늄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313달러 그리고 은 시세 같은 경우는 15.69센트 15.69달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1.54%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가 0.41%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은 0.09% 정도 약간 약반등이 있네요. 근데 이건 뭐 반등도 아니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올해 말 아니면은 올해 만약에 그게 시장에 불안감이 아마 싹 트는 거는 이번 연도 아마 중반서부터 그런 게 돌아가지고 시장에 불안감이 싹 트는 거는 올해 말 그리고 제대로 한 방 터지는 거는 아마 내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은 늦어도 올해 안에 아마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마 이번 다가오는 몇 개월 내가 아마 마지막 아마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루미나티 카드인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제일 앞쪽에 있는 꼬맹이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 생선이 하나 있고 보시면 그게 작은 은행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유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로 인해서 해체되면 유로라는 어떤 그 통화 자체가 없어지죠. 그냥 콜랍스돼서 브로크업 돼서 그냥 사라질 위기에 만약에 그리고 각국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통화가 필요하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유로 그 다음이 달러라는 거예요. 중국보다 사실상 더 위험한 게 그 JP모건이 스테이블 코인 JPM 코인을 발행을 한다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국가에서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JPM 코인을 통해서 사실은 양적 완화를 사실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KT 코인을 발행을 하듯이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근데 유로 먼저 안 좋고 지금 보시면 그리고 달러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그리고 파운드화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위안하고 엔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더 먼저 무너지기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마 먼저 무너질 거예요. 이 설은 분명히 틀리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주장하는 게 만약에 제가 미스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된 해석이었었다면 저는 분석가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만약에 중국이 먼저 무너진다는 사람들이 더 99%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만약에 맞으면 저는 바보인 거고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그 사람들이 바보인 거죠. 저보다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분명히 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아나 엔화가 제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통화가 통합이 된다. 근데 아마 그게 2020년 무렵은 아마 그러니까 2030년은 아마 돼야 신세계 질서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단일 통화 획일화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뭉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바이낸스에서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테더하고 스테이블 코인 따 USDC 아니면 다른 거 뭐 팍스라든가 뭐 이런 거랑 USDC 뭐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페어가 돼서 움직인다. 근데 사실 그런 걸로 가는 하나의 그 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받아들이실 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있고 너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중국이 더 먼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림자 금융이 잘못되고 부동산 때문에 지켜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많은 자본이나 많은 돈들이 미국을 피해서 미국의 달러의 붕괴를 피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동아시아 위주로 들어가고 있고 아마 아시아 중에도 지금 보시면 일본이 아니라 일본 돈도 한국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괜히 좀 약간 어줍지 않게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색하실 분들은 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미 다 경험하고 저도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론 내린 게 저는 아마 분명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프랑스에 가서 오랫동안 살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거기 좀 살아본 적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장기로 봤을 때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한국이 훨씬 가장 살기 안전하거나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베어마켓이 끝나고 불마켓이 분명히 올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거나 지금 JPM 코인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단기 약재, 장기 호재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예요. 제도권 수용은 가시화됐기 때문에 모두 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